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께서 2005년도에 인천지법에서의 첫 여성 영장 전담 판사가 되셨고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 재직 시절에 구속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법원으로부터는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 요청한 자료를 좀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현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아까 영장 전담 판사로 재직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판사끼리 재판에 관한 기록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같은 합의부가 아니면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후보자가 영장 전담 판사라고 가정하고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또는 구속과 관련된 영장 청구 내역을 보고해라 라고 하면 보고하시겠습니까? 법관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 안 하시겠죠. 네. 예를 들어서 영장에 첨부된 수사 기록을 달라 하면은 주지 않으시겠죠. 네. 예, 보고도 안 하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영장에 첨부된 그런 수사 기록을 예를 들어서 다른 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제공했으면은 기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팀에서 서울고법의 A 부장판사가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그다음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B 부장판사는 법원 집행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각각의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사본을 받은 정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팀에서 이 두 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이 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 기각의 이유는 내용을 받은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그렇게 수사 진행으로 사항에서 얻은 내용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은 의문이다. 그러니까 좀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영장도 독립된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판사 간에 영장에 첨부된 수사 기록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보류하셨는데 지금 법원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언론에서 보셨겠죠? 네. 예. 후보자가 영장 전담 판사로 계시던 시절에 기각률이 얼마나 됐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구속인지 압수수색인지 예, 뭐 그런 거 다 구분하지 않고 아마 20-30%를 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70% 정도는 70% 이상은 받아들여진다는 네. 것이죠. 네. 대략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한 90% 정도가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서는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의 그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1% 수준에 그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기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다,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기사에 의하면 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에 이 사법농단에 관련된 전 법관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지금 언론 보도도 자세히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증거 인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되셨죠? 네, 예. 네. 하지만 법원의 현재 이런 그 제 식구 감싸기, 조직 이기주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두 법원 간의 관계가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국가 범죄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건이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예전에 그 판결하신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6.25 당시에 민간인 학살 화순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예. 당시에 민법사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을 하셨어요. 판결을 보면 당연히 혹시 언제적 이야기인지. 이게 지금 판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정리된 내용만 보고 있는데요. 화순 사건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소 기각을 혹시 한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제가 확인을 예, 다시 해보겠는데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사건 중에 그건 아마 항소 기각이고 아마 일부가 있었다면 그 불법행위 인정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 원고들 중에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파기가 돼서 전국적으로는 아마 인정이 된 사건이 아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원고들 중에 일부 원고였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그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그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6.25 당시에 민간인 학살 화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진상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부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은 이제 기각이 되고 일부는 또 이제 그 손해배상을 이제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일부 기각된 이유가 이제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제 기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판결문을 다시 네, 확인했고요. 네. 2015년 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헌재에서 아무튼 이제 이런 국가가 저지른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고 네. 그래서 당시에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좀 더 뭐랄까 더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판결을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마음 그 질문이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법관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저기 서면 질의 중에 아쉬움이 많은 판결을 이제 답변을 주시면서 의경의 자살 사건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가장 사고사 중에 많은 사망 사고의 원인이 이제 자살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군대 내에서 이런 사망 사고 중에 자살이 많은 원인은 이제 보통 선임병의 이제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 뭐 결국 이제 상관들의 지도감독 소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제가 이제 후보자의 판결 중에서 군대 내 자살 사건에 대해서 판결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군대 내에서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서 유법성을 인정을 하시고, 근데 자살자가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인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70%는 개인의 책임이다. 정부는 30%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판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은 이제 뭐 신체적 또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서 군 복무에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실탄을 또 착용하는 네. 군인 같은 경우는 실탄 관리도 또 철저하게 해서 자살 예방을 방지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후보자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감안하시고도 정부 책임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그게 20%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하급심 판결의 이제 경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약한 부분이 군에가 좀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사건은 선임의 가혹행위가 그래도 다른 사건보다는 좀 더 입증이 돼서 제가 30% 인정했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인정한 케이스로 언급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나온 건데, 기존의 판례들을 따르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이제 맞지 않는 판결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특히나 이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판결을 한번 이제 하신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신의 유전성 질환을 모른 채 보험에 들었고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탈 수 없다고 판결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해서 예. 대동맥 확장증이라는 네, 알고 있습니다. 병을 이제 유발하고, 그래서 보험에 대한 보험을 네. 들었는데 이제 보험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된 것이고, 근데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책임 개시 시기가 있을 텐데요. 보험 가입하고 이 책임 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다. 보험 네. 개시 이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급 의무 없다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시작됐다라고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유전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뭐 우리가 암도 꾸준히 어느 순간 시작을 해서 발병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보험에서는 보험 사고라는 것은
그 질병이 진단되는 시점이 보험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오히려 보험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판결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다시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에서 아마 했었나요? 뭐 거기까지 굉장히 오래된 판결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2008년요? 진단을 받았다고 나오는 아, 2008년요? 이후에 이제 소송이 진행됐고 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금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게 항소가 안 됐습니까? 뭐 상속까지 제가 찾아보지 네, 않았는데 네. 이 후보자님의 판결에 네. 따르면 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판결이었고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에 편향된 사고 방식을 가지신 건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아, 것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저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게 또 그 기업의 면도 있지만 기업은 그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지급이 많으면 보험금의 지급이 많으면 보험료의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보험자들의 기본적인 부담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고 어느 쪽의 편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험 사고는 질병에 대한 진단이 보험 사고는 네. 다시 한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자료 정하시죠.